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S를 좀 비교해서 각각의 책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이 책을 수업을 했을 때 조금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상위 S하고 최상위는 동일한 디딤돌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난도로 치면 최상위가 최상위 S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이유는 최상위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상위 S는 하이 레벨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좀 제거했다, 없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책의 구성도 자세히 보면 최상위 S가 좀 더 친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개념 부분을 보면 최상위 같은 경우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부분을 복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상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 밑에 실전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실전 개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빠져 있고요. 그 다음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 기본 개념을 쪼개놨습니다. 기본 개념 중에 아주 작은 개념이 하나 있고 개념 플러스 유형 그 책을 상상하시면 돼요. 작은 개념이 있으면 그 작은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작은 개념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위가 개념 쭉 있고 뒤에 문제가 쭉 있다면 최상위 S는 좀 더 친절하게 개념들을 좀 쪼개서 그 개념들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마치 유형별 교재같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가면 개념과 개념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주제별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형별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성이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한 아이별로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먼저 최상위 같은 경우는 매스 토픽이라 그래서 주제별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주제별 문제의 구성이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 문제 밑에 풀이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 밑에 한 3문제 정도 연습하는 유제들이 있는 구성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혼자서 만약에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예제를 읽고 그 밑에 풀이를 숙지를 합니다. 그래서 풀이를 전체적으로 숙지를 하고 어떻게 푸는지 이해한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 3문제 정도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의 구성입니다. 반면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그 주제별 문제의 구성이 어떤 주제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에 대한 풀이가 있지 않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빈칸을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빈칸 추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학생들을 시켜보면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이 빈칸 추론을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최상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거기에 풀이가 있어서 풀이를 숙지해서 어떻게 푸는지 이해하고 문제를 푸니까 좋은데 오히려 최상위 S는 풀이가 되어 있지 않고 빈칸이 있다 보니까 빈칸을 집어넣다가 그 문제를 푸는 정확한 풀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빈칸 자체가 약간 억지스러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제가 빈칸을 찾으려고 해도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빈칸이 필연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빈칸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풀이 속에서 빈칸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꼭 알맞은 빈칸을 찾아서 넣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호불호가 있어서 이거를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 S를 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학원을 보통 다닌다면 수업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통 어떻게 수업을 하냐 하면 매스 토픽의 예제 문제, 최상위 보면 매스 토픽의 예제 문제 풀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어주십니다. 어차피 풀이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러는 그 밑에 유제를 풀라고 이렇게 시키죠.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별 문제에 있는 소개념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밑에 빈칸 추론 문제를 풀어주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오른편에 있는 유제를 푸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형태로 수업을 해주면 최상위하고 최상위 S와의 차이가 크게는 존재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냥 홍공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최상위가 최상위 S보다는 아이들이 주제별 문제를 풀 때는 좀 더 쉬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상위 S가 어차피 최상위를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책이고 거의 뭐 학원을 안 다니고 혼공으로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 주제별 문제 부분을 구성을 할 때 빈칸 추론을 넣고 싶으면 빈칸 추론 넣기 전에 한 문제 정도는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바로 풀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풀이를 읽어가서 충분히 숙지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이런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상위 같이 풀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익히고 그거를 익힌 다음에 한 단계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빈칸 추론 문제를 차근차근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유제를 접근하면 좀 더 아이들이 쉽게 최상위 S의 주제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빈칸 추론, 그 문제 풀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좀 더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최상위 S를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상위 같은 경우는 이런 주제별 문제가 끝나면 레벨업 테스트라는 문제가 있고요. 최상위 S는 매스 마스터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스 마스터 부분하고 레벨업 테스트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구성이에요. 난도도 비슷하고 비슷한 구성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크게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최상위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약간 중동 선행이 들어간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경시 기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경시 기출 문제는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막 세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막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진도 빼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출판사에 좀 바라는 점은 뭐냐면 이 최상위 하이 레벨의 문제를 구성을 할 때요. 보통 하이 레벨에 들어있는 문제가요. 대략 한 10문제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좀 약간 분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10문제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어쨌든 초등교육과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파트 1으로 하나 잡고요. 그다음 파트 2는 약간 중동선행이 들어가거나 혹은 경시 기출문제, 좀 지저분한 경시 기출문제만 좀 모아서 파트 2로 좀 잡고 그렇게 하면 하이 레벨을 좀 도전을 할 때 일단은 파트 1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풀리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얘가 도저히 힘들겠다 그러면 좀 건너뛸 수도 있거나 혹은 한 권을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답 끝내고 파트 2, 안 풀었던 파트 2만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죠. 최상위에서는 조금 약간 보완이 됐으면 하는 점은 하이 레벨 문제를 좀 분류를 해서 파트 1, 어쨌든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 파트 2, 경시기출이나 중등 선행 개념이 들어간 그런 문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학원에서도 지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분류가 되면 아이들한테 지도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건너뛸 수도 있는 거죠. 경시기출이나 중등 선행 그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차이점이 최상위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끝나면 맨 뒤에 시험지 형태로 모의고사 형태로 단원별 테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경시 문제 해가지고 단원별로 6회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수능형, 사고력 문제에서 2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회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하는 거를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게 최상위를 끝내서 드디어 끝냈다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또 그 부분이 또 있는 거죠. 힘든 부분들이. 그리고 그 문제 난이도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꽤 나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내는데 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든 또 역경이죠. 잘한 애들은 뭐 가뿐하게 또 풀어서 끝내버리는데 또 수학이 약한 학생들은 힘들게 최상위를 끝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똑같은 힘듦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점들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옵니다. 자, 그에 반해 최상위 S 같은 경우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없고 대신 복습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습책이 거의 쌍둥이 문제 스타일이에요. 최상위 S에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을 비슷한 유형을 숫자만 바꿔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뭐 숙제 내주기도 편하고 아이들이 또 복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구성이 최상위보다는 훨씬 친절한 구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최상위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면
최상위 S를 선택을 하면 좀 더 친절하고 구성이 훨씬 더 좋게 돼 있죠.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상위 S의 제가 봤을 때 유일한 단점은 그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 그 밑에 풀이가 한 번 있고 나서 빈칸 추론이 있으면 좋은데, 바로 빈칸 추론이 있다 보니까 홍공으로 공부하는 아이들 이렇게 시킬 때는 빈칸 추론에서 막히다 보니까 뒷부분까지 잘 못 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유제들을 좀 잘 못 풀어요. 출판사에 바라는 점은 그 빈칸 추론 하기 전에 예제가 있고 풀이가 하나 쭉 있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있고 유제가 있으면 좀 더 홍공하는 아이들이 좋은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최상위 같은 경우는 하이 레벨의 경시기출하고 중등 선행 개념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파트 2로 좀 묶어서 분류를 해주면 어머님들이 최상위를 보통 힘들어하는 게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정답률이 보통 50%, 하이 레벨이 50% 나온다라는 게 그런 어떤 경시기출 혹은 중등 선행 개념 들어가는 거, 마무리 계산 안 되는 거, 방정식 이용해야 되는 거, 뭐 연립 방정식 써야 되는 거, 그런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진도가 좀 안 빠지니까 그 부분을 좀 분류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